병원 축소해봤자 어차피 일자리를 잃은 한의사들이 1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면 집행부에서든지 나오는 얘기가 이 문제는 요양병원협회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요양병원협회는 사실 한의사는 10몇 프로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의사와 법인입니다. 에이스 요양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 일원화에서 이 한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에이스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윤기라고 합니다. 서울 구로에서 남서울 요양병원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한의원을 4, 5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요양병원을 하게 됐고, 저는 43대 보험이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요양병원협회에서는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인천사랑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조재승입니다. 요양병원의 한의사들이 어느 정도나 근무하고 계시는지. 1300여 개 요양병원 중에 대략 2000명 이상의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급여라든지 대우라든지 역할이 현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포괄수가제 내에서 재활치료, 신장투석 그리고 한방치료가 행위별로 청구 가능한 현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나 신장투석의 비중이 좀 감소하는 반면에 한방치료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어서 고용하고 있는 한의사 원장님들의 숫자나 급여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지금 그 급여가 되고 있는 침, 뜸, 부항만 가지고도 상당한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방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급여가 양방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본사업이 시작된 회복기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권한에서 그 한의사가 제외되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요양병원들의 재활치료가 좀 위축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회복기 병원이라는 종별을 만들겠다라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그 한의사가 개설 권한이나 필수 인력에서 제외된다면 이미 또 위축되어 있는 요양병원도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개설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많은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로컬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활의료기관에 한의사가 지금 개설도 안 되고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서 취업도 쉽지 않고 지금 개설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의사협회에서 어느 정도 기획한 의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 한의사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병원급의 병원이라는 한정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43대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한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제 논문이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산대하고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복지부와 이제 3가지 안 중에 2가지 안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행부가 바뀌면서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이후로 사실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사업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에는 한의사가 지금 빠진 상태로 들어가 있고, 이제 회복기 병원은 똑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양병원의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활 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그거를 노리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회복기 병원에 만약 한의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요양병원의 축소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한의사들이 로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기 병원은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한의사를 필수 인력으로 넣어달라, 개설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전에 한방병원에서도 중풍 환자를 상당히 많이 봤었고요. 요양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도 회복기 병원에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잘 준비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잘 제출을 해야 되겠네요. 협회의 관심과 협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든지 나오는 얘기가 이 문제는 요양병원협회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요양병원협회는 사실 한의사는 10몇 프로밖에 안 되고 대부분 의사와 법인입니다. 철저하게 의사들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회복기 병원도 대상은 한방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라 한방병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의사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요양병원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미뤄봤자 요양병원협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보나 이런 위주의 한방병원이 문제라면 이걸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이 회복병원의 참여를 한방병원이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말씀. 앞으로 이 회복기 병원이라는 게 시장이 커질 게 뻔한 얘기니까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개설권이 됐든 필수 인력이 됐든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거 진짜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 이 전력 투구 하는 데 있어서 협회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지금 로컬 원장님들하고 입원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원장님들 사이에 사실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 자보 환자를 가지고 서로 사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복병원 문제를 잘 풀어야 한방병원이 새로 영역을 넓히고 한의계 전체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 축소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정원 축소 해봤자 어차피 일자리를 잃은 한의사들이 1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면 땅을 넓혀야 파일을 키워야지. 이거를 땅은 그대로 두고 자꾸 사람만 줄이자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는 한약의 처방 비율이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중풍 후유증도 첩약 급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 대부분이 중풍 후유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첩약 급여화가 요양병원에도 된다 그러면은 환자들의 최소 80% 이상은 처방을 원할 겁니다. 첩약 관련해서도 이제 회진 돌다 보면 보호자들이 병원비를 납부를 하고 진짜 원하는데도 보호자들이 커트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급여화가 되면 요양병원에서 한약 치료는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의원 할 때는 한방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을 하면서 보니까 한의사가 의사만큼의 그런 지위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서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의사의 의권이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확대가 돼야 된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방병원에 수련일을 할 때 갑작스럽게 상병의 통합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궁금해서 심평원에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정부 측의 답변은 의료 통합의 단계로 지금은 상병의 통합 단계고 그 다음 통합은 병원급의 교차 고용이다. 그리고는 의원급의 교차 고용이다. 그리고는 교육의 통합, 그 다음에 의료 일원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양방의사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료 통합이라든지 의료 일원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통합이라든지 면허에 대한 문제, 어떤 뭐 술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더 좀 피부로 와닿는 거 아닌가. 교육 강화를 해서 거기서 도태되는 대학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정원 축소지 실질적으로 정원을 일정 부분을 양방에 띄워주겠다 이런 거는 저희는 공약이 아니에요. 사실 한의대와 의대를 비교하자 그러면 연구 인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사실 좋지 않은 일이 많고요.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에 따르지 않는 대학은 사실 정원을 줄이거나 폐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장입니다. 언제 입원하셨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못 걸으셨어요? 예, 못 걸었고 네.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입원하실 때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대단한 거죠. 아, 대단한 거예요? 예. 침 맞는 거하고 약 먹는 거. 제가 두 달 내려갔었어요. 침 맞고 많이 좋아지셨네 그러면? 예, 오, 좀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기다려지고. 기다려지고 주말에 한 번 안 오면 되게 엄청 기다리시고 그러세요 맨날. 한방 진료를 하면서 사실은 진통제나 이런 거 사용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백소영 과장님 네.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21년 10월부터 근무해서 이제 3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트레이닝이나 수련을 좀 받으셨나요? 네, 저 경희의료원에서 내과장 한방내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레지던트로 근무를 해서 전문의를 땄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 출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거의 비슷한 환자를 보는 거라서 네. 힘들진 않으시겠다, 그죠? 네, 그래도 조금 급성기를 지난 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보다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생각보다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재활 치료 같은 것도 당연히 같이 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비용이라던가 보험 같은 문제로 재활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보통은 한방 치료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같이 뭐 한방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한방 치료는 급여가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 굉장히 높고요. 네, 의사들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한의사는 직접 가서 치료를 직접 해주고 직접 만나서 증상도 확인해보고 할 수 있어서 환자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는 입원 환자들 보다 보니까 환자 변하는 상태를 계속 조금 팔로우 해볼 수도 있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 내과를 전공한다라고 하는 게 제 아들도 지금 내과 전문의를 따고 지금 공중보원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으로 내과를 전공하셨어요? 근골격계 질환은 거의 한의사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과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위장소아내과를 세부 전공으로 했었는데 내과 중에서 특히 소화기 질환 환자들은 약을 먹으면 효과가 특히 더 좋은데 탄약까지 이렇게 갈 수 있으면은 훨씬 치료 효과가 좋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협약이 범이 되면은 환자들에게 더 조금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는 사실 급성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라던가 뭐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뭐 소염 진통제 정도라도 바이탈도 그렇고 그런 걸 저희가 급할 때 쓰지 못하고 복수면허 교수님의 그게 부탁해서 받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에이스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이 병원은 230병상 정도 되는 요양병원 치고는 큰 요양병원이고 또 거기에 스텝이 8분인데 거기에 4분이나 또 한의사가 계신다고 해서 또 우리 젊은 한의사들을 많이 고용하셔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서울 에이스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잘 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다고 해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